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두둑하게 챙겨가는 시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네, 테슬라 투자자의 날에 많은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특히나 반값 전기차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이에 대해 속 시원한 발표를 하지 않으면서 이 투심이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주가는 크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전지 소재주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함께 이에 따른 수혜 효과가 기대되면서 현재 국내 증시 코스닥 위주로 2차 전지주들이 이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와 함께 보실 강세 업종, 일반 전기, 전자 업종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이유로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12%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17만 9,200원 보이고 있고요. WTCP는 4.9%대 상승한 현재가 47,350선 체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탑 머티리얼도 오늘 2.19% 상승 중에 있고요. 또 A프로까지도 오늘 2.96% 상승한 13,560선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와 함께 또 기계 장비 업종들도 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 나타내는 장들 보시고 있는데요. 오늘 SFA가 현재가 36,650선 체결되면서 전장 대비 2.09%대 상승 중입니다. PNT는 오늘 15%대나 급등세 보여주면서 현재 5만 1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대보 마그네틱도 63,700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장 대비 5.29% 상승 중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약세 업종도 좀 눈에 띕니다. 금융업, 보험업과 함께 오늘 약세장 연출하고 있는 증권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리츠증권이 3.79% 낙폭을 보이면서 6,600원 선 현재가 보여주고 있고요. 키움증권도 2.8% 떨어진 10만 800원 선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도 4.27% 떨어지는 중이고요. 유한타증권까지도 오늘 2.65%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시장 상황 간략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장 마감과 함께 내일 장 투자 전략 두둑하게 챙기시고 싶으시면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는 유튜브 채널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시장 핵심 업종 살펴보는 시장 극과 극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현재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 0.3%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뉴욕 증시, 특히 테슬라발 훈풍에 다시 뛰어오르는 2차 전지 업종들도 3.78%나 상승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바이오 시밀러 업종들도 거의 3% 가까운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약세 업종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세 업종들, 이제 조선 관련주들이 2%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미용기기 관련 업체들, 또 정부의 규제 개선책 이슈로 떠올랐던 이 의료기기 업종들, 오늘은 약세입니다. 이 의료 미용기기 관련주들 0.3%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풍력 관련주들도 0.14%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보셨던 등락률은 모두 2시 30분 기준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 미리 살펴봤는데요. 우선 강세 업종 중에 로봇, 2차 전지,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 살펴보셨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이 로봇 관련주들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등이 로봇주를 좀 견인을 해왔었는데 오늘은 유진 로봇의 급등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이 SPG, 이 급등이 좀 두드러지는데 이 SPG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 대표 기업으로도 꼽히는데요. 그렇다면 성장성을 좀 담보된 건가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아무래도 성장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기대되고 있는 게 SPG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SPG에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감속기입니다. 감속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그동안 뭐 로봇을 만들게 된다면 매출 비중이라든지 원가 비중이 굉장히 큰 부분이 엔진과 감속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분 매출 비중이 약 60%에서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뭐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2차 전지 뭐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소재 기업도 있고 뭐 셀 기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중에서 2차 전지 소재 기업을 볼 때 가장 먼저 양극재 기업이 먼저 움직이고 특히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는 이유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했을 때 양극재가 먼저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양극재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매출 비중이 큰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같은 섹터를 투자를 하더라도 매출 비중이 좀 더 높고 더 매출이 잘 나오는 쪽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SPG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로봇 산업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감속 기 같은 부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특히 매출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크게 수혜를 얻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봇주의 가치적인 면을 봤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를 봤을 때 SPG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상승세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뭐 유진 로봇 같은 그런 뭐 작은 기업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로봇주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두산 로보틱스의 뭐 상장 여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가치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두산 로보틱스, 뭐 협동 로봇 쪽에서 점유율을 크게 가지고 있고 특히 매출적으로도 좀 찍히고 있다. 매출이 뭐 400에서 500억 원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두산의 자회사로 있지만 일단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상장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라든지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밸류 측으로도 뭐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다시 한번 로봇주가 재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로봇주를 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원입니다. 굉장히 큰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매출적인 면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100억 원 수준이다 보니까 사실 두산 로보틱스보다 굉장히 낮은 매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두산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가치적으로도 평가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가치적인 면이 부각이 된다면 그동안 뭐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왔던 종목이 아니라 일단 그 부분에서 매출적인 산업의 성장이 나왔을 때 매출적인 면이 크게 부각이 되는 쪽에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 많이 아실 거예요. 중장기적인 성장이 크게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정부라든지 뭐 대기업 쪽에서 투자가 계속 진행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로봇주가 크게 상승했던 부분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개정을 진행하게 되면서 로봇 산업이 계속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까지는 산업 로봇 쪽에서만 크게 수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서비스 로봇까지 확대가 되면서
상승과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뭐 대기업들, 뭐 삼성이라든지 LG 다양한 대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투자도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관련했을 때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관련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1, 2월 달에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AI라든지 5G, 뭐 데이터 센터 관련했을 때는 결국 로봇 산업을 위한 세부 핵심 섹터다 보니까 관련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로봇 산업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숲을 보고 나무를 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나무 이제 종목 먼저 이렇게 치고 들어갔습니다. SPG 관련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주셨고 그런데 이제 로봇이 왜 이렇게 좀 집중을 받았는지 그 배경에 조금 실문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최근 로봇주들 2달여 동안 정말 급등세 연출을 했는데 이제 향후 앞으로 이제 올해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많이 올라간 이 로봇주들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 있을지 좀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까 아니면 또 기보유자분들은 또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될까 이 상승 여력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로봇주를 봤을 때 지금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추이를 계속 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 1월 달, 2월 달에 들어서 로봇주가 조금 쉬고 있는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세에 꺾이지 않고 그래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다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로봇주 관련했을 때 추세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관련했을 때 주가의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추가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후발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로봇주를 단기 수급에 대해서는 뭐 단기 트레이딩, 수급 쏠림에 의한 트레이딩 관점을 했을 때는 굉장히 작은 종목군들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겠지만 일단 저는 로봇주를 장기 성장하는 섹터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 가치 투자 면으로 접근하기에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중에서 최선호주라고 할 수 있는 게 SPG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추세는 꺾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단기 트레이닝 관점도 물론 좋겠지만 장기 성장이 좀 가능한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장기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세 업종 좀 살펴보고 로봇 관련주 거기 SPG까지 이렇게 탑픽주로 좀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약세 업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뭐 조선이나 풍력 관련주도 좀 살펴봤는데 이 좀 자세하게 볼 게 바로 미용 기기입니다. 이 중국발 기대감과 함께 미용 의료기기 역시 오늘 좀 약세 흐름 나타냅니다. 이 실내 마스크 해제도 있었고요. 또 중국발 홍풍 기대감에 좀 미미했던 주가 흐름이 단기적이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이 부분, 특히 중국발 입국자들이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리오프닝 섹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3월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PCR 검사 의무를 해제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후발로 들려올 수 있는 뉴스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단체 관광에 대해서 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리오프닝 섹터가 1월 이후에 좀 눌리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그 이유가 중국발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국내에서 중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께는 PCR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시발점이 되는 부분을 해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기대되는 섹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카지노 섹터도 있을 것이고 면세 쪽도 있는데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용 의료 쪽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물론 앞서서 설명했던 섹터 굉장히 다 좋습니다. 그런데 3월 달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시세를 좀 강하게 분출했던 쪽이 미용 의료 섹터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조금 더 신세를 분출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관련했을 때 미용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K-뷰티가 굉장히 유명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특히 중국 쪽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미용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하거든요.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에서 단체 관광에 왔을 때 그렇게 되면 미용 관광도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 2월에 좀 눌림세 보였던 리오프닝 관련주 좀 다시 고개를 들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3월에 이제 K뷰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미용 기기들 좀 관심이 쏠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K뷰티 인기 좀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제 바르는 화장품 넘어서 미용 기기를 이렇게 들어주신 이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JCS 메디칼 이 고주파 미용 기기로 좀 많이 알려진 기업이긴 한데 중국 출시 모멘텀까지 좀 갖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될까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전망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증시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부분이 중국 양해 그리고 중국 내수 소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맞아요. 있겠는데 네네. 사실 중국 시진핑 중국 주석도 인민들의 소비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 내수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미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관련 수요에 대한 부분 크게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중국 모멘텀이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뭐 환율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용 의료기기 수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매출적인 점에서도 굉장히 크게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세와 약세 업종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팀장님이 좀 꼽고 계시는 탑픽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꼽고 있는데 클래시스가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이에요. 그중에서도 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48%입니다. 국내 의료기기 상장 기업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00원을 팔았다고 하면 480원이 남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슈링크가 대표적인 캐시카우였는데 슈링크 유니버스로 세대 교체를 진행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관련했을 때 브라질 쪽에서도 굉장히 매출이 고성장세를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 모멘텀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좀 적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약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의료 관광이 나오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으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9,500원에서부터 23,00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200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슈링크 유니버스로 안정적인 세대 교체가 좀 기대되고 있는 클래시스 이렇게 좀 꼽아주셨고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19,500원에서 23,000원, 또 목표가는 2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18,200원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장 마감을 앞둔 이 시점, 이 내일장 개장 직후 수익을 안겨줄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내일런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앤리서치의 최준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내일장,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장이죠. 공략할 만한 시초가 공략주 화면으로 한번 업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 업종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또한 월요일에 공략해볼 만한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관련주들인데 이 중국의 양회를 앞두고 철강과 함께 쭉쭉 뻗어나가는 화학 업종입니다. 오늘 팀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슈 및 향후 방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업종으로 화학 관련주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중국 양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인데 철강주와 더불어서 좀 상승장입니다. 게다가 이 증권가에서 아직 화학주가 저평가된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양회 이후인 다음 장에 이 화학주도 주가 강세 여력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화학주가 지금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한 3개월 전부터 좀 나와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NCC 스프레드가 3개월 전부터 반등 기조가 좀 잡혀줬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3개월 기간 동안 굉장히 좀 많이 올라줬거든요. 결국에 화학 수요랑 이제 화학 업종들이 반등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보면 D램 쪽 사이클이 위로 올라와준 거나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됩니다. 화학도 NCC 스프레드가 반등이 좀 먼저 나와줘야만이 화학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2월부터는 확실하게 추세는 잡혔다고 생각은 합니다. 2월부터 왜 그러냐 이제 중국의 지금 경제활동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경기 정상화 궤도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일부터 이제 양해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양해 부분에서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확실하게 좀 살아날 수가 있는 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와 관련해서 중국 쪽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좀 크게 받아줄 수가 있는 게 일단 지금은 여행에 대한 수요 부분보다 오히려 철강이랑 그리고 화학 쪽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2년 전부터 철강 화학은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죽어가지고 바닥을 거의 뭐 논하고 있을 정도였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 사이클이 확실하게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그쪽 경기 민감 섹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 공급도 지금 대폭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2분기부터는 지금 화학에 대한 수요 부분들, 그 중국에 대한 전방적인 실질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해줄 수가 있는 모멘텀도 지금 화학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볼 때도 수급적인 면도 지금 이제 투신이나 기관들 그리고 뭐 사모펀드, 기타 법인도 지금 화학 쪽의 업종에 지금 매수를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메이저 수급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은 화학이 그만큼 밸류상으로 좀 많이 빠졌다는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일단 국내 석유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있어가지고 내일 아마 좀 양해 이벤트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좀 큰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실질적으로 경제 지수가 좀 올라와주고 있고 내수 소비가 확실하게 좀 살아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주머니에서 돈을 뺄 수밖에 없거든요. 주머니에서 돈을 빼게 되면 그만큼 수요가 활발하게 살아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할 때는 오히려 지금 화학 업종은 다음 주 좀 월요일부터는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철강 관련해서 화학 관련주들도 좀 바닥을 보기도 했는데 내일 중국 양해 이후에 좀 경제가 좀 살아나는 중국 그리고 리오프닝 이 효과로 인해서 2분기 중국에 대한 수요 기대감에 이 화학 업종에도 좀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화학 관련주들은 또 이런 뭐 경기 부양책 기대감도 좀 갖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조금 더 철강 관련주도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이제 철강이나 화학 같은 섹터 같은 경우는 좀 동일하게 보셔도 되는데 일단 철강이 먼저 좀 움직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철강이랑 화학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가 먼저 움직여주다 보니까 그 수혜가 철강 쪽으로 먼저 갔던 부분들이고요. 그럼 지금 철강이 만약에 바닥에서 메이저들이 지금 접근을 했고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화학 같은 경우는 철강보다 다소 좀 늦게 움직였습니다. 늦게 움직이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수화학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급등세가 좀 많이 나와
나와줬죠. 그러니까 결국 이수화학을 시발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화학 주요 업종들이 한 차례 좀 수급이 개선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같은 섹터 같은 경우도 분명히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섹터 중에 하나지만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시기거든요. 그럼 매물이 많이 나오면은 그 사이클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지금 유일하게 좀 이동해 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경기 민감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양의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럼 그렇다고 보면은 오히려 이제 철강도 고루고루 같이 움직이긴 하겠지만 좀 등락폭 자체는 화학 업종이 조금 더 저는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철강 업종도 지금도 저는 충분하게 포지션은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철강이 먼저 올랐고요. 또 이 화학은 좀 후발로 움직이곤 있지만 같이 좀 같은 행보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학 관련 업종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그 많은 종목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SKC입니다. 자, 3거래 연속 상승하며 오늘 장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SKC입니다. 자, 오늘 일정 흐름도 보시면요. 장 초반부터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이미 고점을 좀 찍고 내려온 모습인데요. 하지만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8%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장 이제 공략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KC 이렇게 공략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아우르는 소재 기업인데요. 다만 지난해 영업이익 석유화학 부문 업황 부진 때문에 타격이 좀 크기도 했습니다. 자, 월요일장 공략해 볼 만한 배경으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3일 전부터 급등세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화학이랑 전혀 상관없는 급등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 지금 주도하는 거 보면 거의 뭐 배터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사업도 영위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관련 모멘텀으로 지금 엮여 있어가지고 오늘 좀 수급이 들어와 주는 거지 일단 화학에 대한 기대 수요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와주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좀 연결고리를 접목을 시켰을 때는 양이라는 이벤트 이후에 화학 업종에 대한 수급 사이클이 개선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일단 2차 전지 쪽에 대한 펀더멘탈도 좋고 화학에 대한 펀더멘탈도 가지고 있는 SKC 같은 경우가 좀 쌍방 모멘텀이 계속 유지가 돼서 오히려 주가는 지금보다 더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좀 유일하게 PO랑 그리고 PG 쪽의 생산 업체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국내에서 이미 또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가 한 70%대 정도로 지금 수준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70%대의 국내 점유율 같은 경우는 좀 무시 못하는 그런 점유율입니다. 그런 점유율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2차 전지 쪽에 대한 말레이시아 쪽에서도 이번에 좀 동박 양산까지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전고체 배터리 쪽이나 그리고 화학 업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동박에 대한 지금 생산 계획성까지 가지고 있는 SKC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2차 전지 모멘텀 플러스 화학 모멘텀까지 충분히 좀 발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일단 지금 화학에 대한 기대 수요 부분들이 개인들한테 지금 살아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 화학 업종 하게 되면은 SKC로 좀 많이 안 보거든요. SKC로 좀 많이 안 보다 보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가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죽어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메이저들은 또 바닥에서 담습니다. 담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좀 퍼레이드 급등세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개인들이 좀 붓기가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이미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3일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투신도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수급면이 기관이랑 투신이랑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만큼 지금 투신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도 투신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매력들을 보고 들어오는 수급이 아닙니다. 단기적인 매력을 보고 좀 들어오는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양해에 대한 기대감의 투신도 지금 담아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사모펀드, 연기금이 또 최근에 매수가 또 다시 유입이 되고 있다는 모습만 봐도 일단 지금 기대감은 충분하게 SKC 쪽에 좀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SKC 2차 전지 소재 또 화학 사업 모두 양 시장을 좀 영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3거래 연속 급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화학 관련 이슈는 아니었다는 점을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양의 이후에 이제 화학 쪽 이슈로 한 번 더 움직임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바로 가격 전략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SKC 같은 경우가 제가 엊그제부터 좀 관심 있게 좀 봤었거든요. 근데 급등세가 좀 나와서 제가 매수가를 조금 조정을 하게 되면은 한
11만 1,000원대부터 원래 10만 8천원대까지 좀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 들어서 지금 11만 2천원대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도 저는 충분히 매수가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근부터 한 10만 8천원대까지 계속 좀 분할로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본격적인 추세 자체는 좀 끝이 났습니다. 하락 기조가 끝이 났고 지금 박스권 매물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일단 지금 부분이 강력하게 또 지지 역할을 또 충분히 해줄 그런 가능성이 큰 구간이다 보니까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도 짧게 좀 잡을 수 있습니다. 한 9만 2천 원대까지 앞전에 급등세가 좀 나왔던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대를 좀 지지 라인으로 좀 잡으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부분에서 좀 저는 스윙식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3만 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상승 파급력은 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3만 원대 좀 상승 파급력 유지를 좀 하신 다음에 그 매물을 충분하게 좀 소화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16만 원대까지도 저는 충분히 상방이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만 2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매수가도 현재 11만 2천 원대도 좋겠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10만 8천 원대까지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라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만 2천 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알리서치 최준용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업종별 동시호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0.25%대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현재 2,433선의 마감이 예상됩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 한때 조금은 낙폭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이제 뉴욕 증시와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강세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12시 전후로 해서 한때 저점을 찍어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 0.25%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813억 원대 물량을 출회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매수 우입니다. 개인은 106억 원, 기관은 396억 원대 물량을 담으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마감 예상됩니다. 오늘 IT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낙폭을 유지하면서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0.56% 강보합권 유지 중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SDI 각각 2%대 상승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1.34% 떨어진 17만 6,100원 선 마감 예상되고요. LG화학은 3.69%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기아 각각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20만 6,500원, 7만 8,300원 선 마감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보다도 더욱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거의 2% 가까운 상승폭 유지 중입니다. 802선에 마감 예상됩니다. 오늘 코스닥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을 그려나갔던 하루였습니다. 자, 현재가 고점 터치한 모습인데요. 현재 1.92%대 상승한 802선 마감 예상됩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개인은 1,732억 원대 물량을 출회했고요. 기관은 146억 원대 물량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외인이 홀로 2,196억 원대 물량을 담으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만이 파란불 장세인데요. 0.52% 떨어진 47,650선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테슬라바 훈풍으로 좀 견조한 흐름 나타냅니다. 급등세 연출한 에코프로비엠 현재 13.9%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LNF도 3.39%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도 8.73% 상승한 29만 9천 원 선 마감이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현재가로 5만 8천 원 선 보여주고 있는데요. 7.61% 전 일장 대비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장세입니다. 오늘 HLB는 1.42%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수입니다. 서울경제TV 포커스원 이정수 전문가와 현재 시장 상황과 마감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양시장이 상승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상승폭이 좀 컸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어제에서도 이제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불안할 것이다.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정유화학, 철강주, 개인들이 잘 건들지 않는 대형주들이죠.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AI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쪽을 관심 있게 보거나,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많이 팔았을 거예요. 어제도 2차 전지가 강했고, 그다음에 어제는 화장품이 강했고, 그래서 어제 자동차, 정유화학, 철강, 화장품, 2차 전지 이런 쪽이 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어제는 로봇 관련주라든지 인공지능이 빠져서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갖게 되는 그런 어제 흐름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죠. 지금 시장 잘 빠지지도 않고 순환매가 나오는 이유는 미국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라는 어제 얘기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그동안에서 양봉이 나오는 부분들이 없었는데 어제는 그래도 양봉 같은 모습이 드디어 하나가 나왔어요. 다우존스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양봉이 나왔는데 근데 좀 약해요. 1%대가 아니고 한 2%대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나온 거는 조금 아쉽지만, 자, 그러면은 그 다음서부터 나와야 되는 미국 시장의 모습은 저점을 지지를 하고 이렇게 양봉을 계속 이렇게 박아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를 다지는 겁니다. 뭐가 나오면 안 되냐면 저점이 깨져서 일로 떨어지는 모양만 안 나오면 되는데, 지금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 때문에 떨어졌던 시장인데 0.25%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네들 말장난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박살나거나 깨지거나 하려고 그러면 이미 벌써 박살났을 거고요. 그 종목들도 굉장히 강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종의 대표주도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시장이 지금 주도주로 지금 올라서 있는 거거든요. 종목을 잠깐 보면은 LG화학부터, LG화학도 이 정도면은 바닥에서 우상향, 정배열, 하락 트렌드가 아니에요. 정배열 트렌드예요. 정배열 트렌드는 상승장에서는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박스권장도 아니고 지금 계속 우상향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중이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얘네들은 이미 상승장이죠. 얘네들은 이미 상승장입니다. 이면 2만 원대 종목이 30만 9천 원까지 갔으니까. 참고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서울경제TV에서 2만 원대 추천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저는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은 추천 안 하니까.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자,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지금 그러면 사야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강하다. 최소한 하락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개인들 돈으로 올리는 거겠어요? 다 세력들 돈으로 올리는 거겠지? 코스모신 소재도 그렇고 다 두 단위가 넘어가는 애들이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양상은 어떻게 될 거라면 이쪽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얘네들이 조정을 받으면 그 힘을 받아주는 차기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네들이 선봉장이 돼서 내가 과거의 주도주였고 현재도 내가 주도주다라고 힘을 보여주면 쫄병들이 따라갑니다. 순환매라 그러죠. 그러니까 대장이 힘을 물려주고 차기 주도주가 나오든, 아니면 쫄병들이 따라가면서 2등주, 3등주가 나오든, 업종이 나오든, 뭐 지금 종목들이 좀 다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업종적으로 쫓아갈 섹터들이 그 다음에 나올 건데, 그게 뭔지 궁금하면은 뭐 이따가 소통방송 때 놀러 오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시장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살아있고 종목들 순환매가 나온다라는 부분은 시장이 피가 돈다는 얘기거든요. 시장이 피가 멈추면, 사람도 피가 멈추면 죽었듯이 호수도 물이 돌지 않으면, 순환하지 않으면 호수도 썩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뭔가 돌아야 돼요. 이게 피가 돌든 물이 순환을 하든 그래야 뭐 물도 살아있는 거고 뭐 사람도 살아있는 건데,
어쨌든 시장을 보면은 코스닥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죠? 지금 코스닥은 지금 얘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강하다 이렇게 지금 얘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너는 약하구나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보이세요. 코스닥 지금 얘가 뭐라고 외친다고요? 나는 강하다 하고 외치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코스피는 거기에 비하면 올라간 게 없어요. 미국 시장 눈치 봐서 그런 건데 미국 시장이 조금 더 뭐 0.25포인트 한다고 하니까 지지하고 여기서 계속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코스닥은 가래들은 뭐 알아서 잘 갈 거고요. 코스피는 2,400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뭐 계속 여기서 놀겠죠. 이쪽에서. 놀다가 넘어가겠죠. 시장은 죽으러 내려가는 흐름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넘어가려고 지금 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쇼에 속아가지고 지금 뭐 한국 경기가 안 좋느니 뭐 금리 인상 뭐 이슈가 있으니까 안 좋느니 외국인들이 뭐 자금을 팔아놨느니 뭐 환율 문제가 뭐 어쨌더니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얘기 많잖아요. 요즘에 물가 상승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얘기로 그 불안해가지고 이거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질 거면 일단 2,400을 일단 깨거나 2,300을 깨면은 그때선 조심 신호로 보면 되는데 지금 깨질 생각을 안 해요. 시장은 그냥 좋은 겁니다. 시장은 좋다. 차라리 바닥주에서 물려 있으면 지금 종목들이 잘 올라가요. 그걸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지금 시장 나쁘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주식도 못 사고 조금 올라가면 다 던지게 돼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이 상황이 계속 좋아지는 상황이 계속 벌어진 다음에 종목들 다 올라가게 되면 이제 뒤늦게 눈치쳐요. 그러면 이제 그 뒤늦게 이제 쫓아가자는 그럼 그때가 이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눈치를 챌 때인데 그때 개인들이 모두 다 왜 눈치채겠어요? 시장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중에 나올 겁니다. 뭐 나중에서 뭐 내년에서 금리 인하할 거니까 이제 시장 올라갈 겁니다. 그거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겁니다. 이제 뭐 나라에서 돈 풀고 뭐 하고 뭐 한다. 뭐 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움직이려고 그러면 뭐 잠깐은 움직이겠죠. 그러다 개인들 싹 다 들어오면은 다 들어온 것 같으면 뭐 합니까 쟤네들? 주가가 바닥에서 저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당연히 급락을 시키고 떨어뜨리겠죠. 근데 얘네들이 막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게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샀던 애들이에요. 쫙 바닥에서 여기서부터 샀던 애들이기 때문에 많이 올려놓고 무작정 막 던져도 뭐 과거에서부터 차트 흐름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저거를 어쨌든 간에 참 신기하게도 세력들은 개인들한테 물량을 잘 넘깁니다. 그 대단한 그 기술이거든요. 정말 넘겨요. 나중에 봐서 고점에서 이게 떨어져갖고 밑으로 쫙 수셔박혀 내려가게 되면 죄다 개인들만 물려있고 세력들은 위에서 어떻게든 간에 여러 가지 기술을 써가지고 잘 넘기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나중 얘기고 어쨌든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지금 아직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들을 잘 보시면서 시장 좋아요. 시장 좋으니까 아직 박스권 조정장이지만 지금 미국 시장이 양봉이 하나 나왔고 미국 시장이 계속 다지는 모습이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도 조만간에 다음 주는 2,470을 안착을 하고 그럼 2,500을 돌파할 시도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돌파할지 안 돌파할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안 떨어집니다. 이쪽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려서 2,500을 돌파를 하든 당장 돌파를 하든 둘 중에 하나라고 보이니까 그러니까 시장 좋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목은 처음에 설명해드릴 종목은 추천주가 아니에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물론 코스모 신소재 예전에 추천했었던 종목이긴 한데 코스모 화학하고 같은 방송에서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언급도 안 해요. 자 코스모 신소재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죠. 2020년도에 이거를 코스모 신소재 8,000원대인가 만원대인가 하여튼 바닥에 있을 때 추천했던 종목인데 그 3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고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폐배터리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였는데 폐배터리 뭐 재활용 기술 세액 공제 얘기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얘기가 유럽 그 CRMA 그 법안 얘기가 이제 14일부터부터 법안을 발표한다고 기대감이 움직이는 건데 아마 여러분 뭐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고 뭐 방송에서 많이 이제 떠들어댔겠지만 핵심 원자재법 유럽에서 CRMA 이거는 이제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고 있고 리튬, 코발트, 뭐 히토류, 뭐 배터리 핵심 원자재의 중국,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조달 비율을 높이는 뭐 그런 이제 뭐 얘기들이 골자로한 뭐 얘기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뭐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뭐 강화하고 뭐 그런 요건들이 뭐 담길 가능성이 있다.
뭐 등등등등 해갖고 뭐 핵심 강물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것도 있고 이제 오늘 또 얘기 나온 거는 이제 정부에서 2차 전지 전기차 신산업 규제 완화 소식이 또 나오면서 또 정부에서 그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해소하기 위해서 2조 8천억의 규모를 뭐 투자를 뭐 창출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저는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사가 뉴스가 그렇게 나오니까 잘 가고 있는 거에 그냥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냥 올라갈 때는 내버려두면 됩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잘 가고 있는 거 굳이 뭐 팔 필요 없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려는 사람들은 다른 거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유진 로봇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뭐 설명은 못할 것 같고 뭐 로봇 관련주들도 정부에서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 발표 때문에 급등해서 움직였다 그러는데 왜로 가겠어요? 장이 좋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못 넘어가요. 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뭐 더 가면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신규 매수는 안 되고 나머지 로봇 관련 잘 찾으시면 될 것 같고 할 이야기는 많지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 세 번째는 이지케어텍인데요. 아침에도 이거를 설명을 했었었는데 방송에 출연했던 종목인데 68.3%가 올라갔거든요. 정고점 돌파를 드디어 했습니다. 50% 넘어갈 거라도 넘어갔고 왜 올라가는 거냐? 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종목들이 이제부터 찾아야 돼요. 많습니다. 시장에서 아직도 돈 50%, 60%, 100% 벌 종목들 많아요. 그러니까 장이 좋으니까 아직 안 올라가는 종목 잘 찾으면 뭐 에코프로 부럽지 않게 이지케어텍 부럽지 않게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점수는 80.5, 매수 포인트 80.5, 2차 전지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코스모 신소재와 유진 로봇 그리고 전문가님의 특징주 이지케어텍까지 이렇게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수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의 이 테슬라발 훈풍으로 코스닥 시장 위주로 2차 전지의 강세가 돋보였던 장입니다. 이번 주말 중국의 양회 이후 다음 주장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